안녕하세요, SPH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된 자율주행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것처럼 자율주행차도 어느새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요.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하면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가 떠오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두 기업은 각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율주행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두 차량을 타본 경험을 중심으로 각 기업의 자율주행 방식 장단점과 탑승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회사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웨이모는 2009년 구글이 시작한 자율주행 프로젝트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조합해 차량 주변 환경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히 인식합니다. 이른바 벨트와 서스펜더 접근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웨이모는 지오펜싱이라는 지도 기술을 사용하여 미리 정밀하게 매핑된 지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오펜싱을 사용하면 안전성은 높지만 지역별로 매핑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확장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만을 사용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늘 강조하는 인간이 눈으로 보고 운전할 수 있다면 기계도 카메라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 센서를 두고 멍청하고 비싸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웨이모와는 달리 테슬라는 전 세계 어디서나 작동하는 걸 목표로 하기에 사용 범위는 넓지만 안전성은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SAE에서 규정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으로 보면 웨이모는 특정 지역에서 레벨 4, 테슬라는 레벨 2를 달성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는 아직 두 회사 모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웨이모는 웨이모 앱을 통해 택시처럼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와 그 인근 지역에서만 서비스 중인데 주당 20만 건의 유료 승차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차량으로는 제규어 아이페이스 전기 SUV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FSD는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 일시불로 구매하거나 매달 구독하는 서비스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 지역에서 월 99달러 또는 일시불 8,000달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FSD에는 오토스티어, 표지판 인식, 스마트 호출, 자동 주차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제 제가 직접 두 차량을 타본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전망대로 가기 위해 웨이모원 앱으로 차를 호출했습니다. 요즘은 프로모션 중이라 가격이 일반 택시랑 비슷하더라고요. 차가 도착하자 앱으로 문을 열고 탑승했습니다. 첫인상은 와, 넓고 깨끗하다였어요. 제규어 SUV의 고급스러운 실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곧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설치된 패드로 음악을 선택하고 메리디안 스피커의 풍성한 음량을 즐기며 창밖 풍경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모의 안내 메시지처럼 이동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택시를 탈 때처럼 운전사와 어색한 대화를 할 필요도 없고 팁 걱정도 없어서 좋더라고요. 주행 느낌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웨이모는 신호등, 스탑 사인이 많은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코너링도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관광객이 많은 프레시디오 공원에서 자전거와 보행객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보다 낫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FSD는 지인의 차를 통해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 차량이다 보니 따로 호출 과정 없이 바로 탑승하고 목적지 설정 후 FSD 모드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재밌는 점은 운전자 취향에 맞게 주행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선 변경 빈도나 주행 속도 등을
자신이 평소 운전하는 스타일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면 경고음과 함께 FSD 모드가 꺼지고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율주행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행 내내 운전자가 거의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교통신호, 정지표지판, 차선 변경, 심지어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길가에 차가 많이 주차된 좁은 주택가 도로에서도 알아서 차선 간격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거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인에게 FSD를 사용하고 바뀐 변화에 대해 물어보니 평소 30분에서 40분 걸리는 출퇴근 시간에 FSD를 켜고 챗GPT와 대화하면서 일정 관리, 업무 리서치, 뉴스 브리핑, 브레인스토밍 등을 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두 자율주행차를 모두 경험해본 결과 자율주행 수준과 서비스 경험 면에서는 확실히 웨이모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FSD 역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고 특히 전기차 충전소가 많고 가정에서의 전기차 충전도 가능한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 역시 매력적인 선택지임이 분명합니다. 웨이모와 테슬라를 경험하고 보니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025년 현재 웨이모와 테슬라는 더 많은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물류, 교통, 도시계획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을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 감소, 이동 효율성 향상,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성 개선 등 자율주행이 가져올 혜택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운전에서 해방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까지 SPH였습니다.